오늘 우리는 태양과 같은 별은 어떻게 진화할까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양과 같은 별이란 것은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또는 질량이 비슷한 별을 의미합니다. 별들은 사람처럼 태어나고 생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별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별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두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어떻게 빛을 잃어가는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함께 토론을 해보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별의 밝기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여기서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집단을 얘기해요. 별이 여러 개 모여 있죠. 이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성간운에서 거의 동시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은 모두 지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어떤 별은 더 밝게 보이고 어떤 별은 더 어둡게 보이죠. 왜 별의 밝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별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했었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 주기혈성 단계, 다 이 별들은 주기혈성 단계에 있습니다. 주기혈성 단계의 별들이 어떤 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고 어떤 거는 적게 방출한다는 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의 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의 밝기 차이가 왜 나는 것일까 한번 토론해 보고, 그리고 이러한 밝기 차이가 어떻게 별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태양의 진화 단계,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은 현재 주기혈성 단계입니다. 주기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태양의 별빛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기혈성이던 태양은 100억 년 후에 약 시간이 10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적색 거성이라는 것은 별이 부풀어서 팽창해서 커지고 거성이 큰 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붉게 보이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별의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서 표면을 얘기해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별이 붉게 보이는데 붉은색의 아주 대단히 큰 별로 진화하는 그런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단계별로 이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요 부분 B금 표시해가지고 요 표시된 이 중심 이 부분은 아주 높은 온도, 높은 압력, 1000만도 이상의 높은 온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압력이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 무엇이 생기는지 알고 있죠. 헬륨이 생기잖아요.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헬륨이 계속 많이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헬륨이 이렇게 중심 핵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이 갖춰진 데가 이 중심인데 이 중심에는 수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헬륨만 남게 되죠. 수소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핵에서 수소 연소가 안 일어나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헬륨만 남게 되니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바깥쪽으로 높은 압력을 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 핵에서 헬륨 핵이 수축하게 됩니다. 중심 핵에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 중심 핵이 중력 수축한다. 여러분 중력 수축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죠? 중력 수축이 진행된다. 중심 핵에서 헬륨이 중심으로 수축한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4번 그림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 별의 내부에는 또 어떻게 이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는지 아시죠? 일부는 바깥쪽으로 방출되고 그 다음 일부는 중심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 기억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4번 단계에서 중심 핵에서 방출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바깥쪽 헬륨 핵 중심 핵 바깥쪽에 요 바깥쪽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영역인데 중심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방출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4번보다 이 중심 핵, 헬륨 중심 핵이 더 색깔을 진하게 표시해 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 중심 핵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여기 중심 핵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던 이 부분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게 5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이 부분에서 6번은 이 바깥쪽에서 전에는 중심 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바깥쪽으로 핵융합 반응 영역이 옮겨졌죠. 그러니까 더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이 핵융합 반응 에너지가 또 바깥쪽으로 전달되면서 별이 부풀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바깥쪽 중심핵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수소 껍질이라고 그래요. 수소 껍질의 연소로 별이 바깥쪽으로 팽창한다. 자, 그 다음 단계 7번. 여기 6번과 7번이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별이 커졌죠. 사실 이 지면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그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요 단계 별이 커지면서 사실은 별이 커질 때 표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적색,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단계를 적색 거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색 거성은 주계열에 비해서 반지름이 크고 밝아진다. 그러나 표면 온도는 낮다 라는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크기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 이 가운데 중심에 현재의 태양인데 그리고 그 바깥쪽에 지구 궤도가 표시되어 있죠. 화성 궤도, 목성 궤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면 현재 지구 궤도를 지나서 화성 궤도에 도달하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는 그 시기까지 지구가 존재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태양에 삼켜지겠죠? 알데바란이라는 적색 거성이 지금 태양과 크기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적색 거성은 그 이름만큼
굉장히 반지름이 큰 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적색거성이던 태양은 적색거성 단계에 있는 별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다고 했는데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야말로 이제 죽음의 단계,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적색 거성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깥쪽이 수소 껍질이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껍질인데 별이 점점 팽창하다 보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 밀도가 충분치 않고 그 다음에 압력도 충분치 않고 그래서 핵융합 반응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생겨요. 수소 껍질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수소 껍질. 그런데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계속 헬륨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헬륨 핵은 중심에 있는 헬륨 핵은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륨 핵이 모인 이 헬륨 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헬륨이 쌓이면서 결국은 이 핵이 수축하게 돼요. 아까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가 역시 헬륨 핵의 수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헬륨 핵이 또 수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중력 수축. 헬륨 핵이 수축한다. 중력 수축한다. 이것은 또 다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란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일부는 방출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내부 온도를 높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밖으로 방출되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이제는 더 이상 수소 껍질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의 밀도가 약하고 밀도가 작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어서 충분히 바깥쪽이어서 그만큼 높은 압력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의 일부는 또 여기 헬륨 중심 핵 이 부분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 중심핵의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중심핵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약 온도가 중심 온도가 1억 도 정도가 된다. 1억 K가 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1000만 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10배가 되었어요. 중심 핵의 온도가 10배 정도가 되면 수소를 태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헬륨을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처럼 헬륨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헬륨 원자핵이 합쳐져서 융합돼서 다른 물질 여기서 C 탄소로 융합되면서 다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헬륨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퍼뜨리게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바깥쪽 수소 그 다음에 헬륨 포함한 이 껍질이 이 중심핵 바깥쪽에 탄소 중심핵 바깥쪽에 이 껍질이 아주 계속 사방으로 팽창해 나가는데 이 단계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깥쪽은 팽창해 가지만 중심에 남아있는 탄소 핵은
이제 계속 탄소는 이제 계속 헬륨보다 무거우니까 중심으로 수축하게 되는데 이 수축하는 단계 중심핵이 남아서 수축하는 단계의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라는 말은 작다. 크기가 작은 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주기혈성 단계의 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백색을 띠게 됩니다. 헬륨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잠깐 이제 살펴보면 헬륨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 3개가 서로 융합돼 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탄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사진들은 몇 가지 사진들은 실제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행성상성원 별의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서 팽창하면서 행성상성원으로 관측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 백색 외성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행성상성원이라는 말은 망원경으로 보면 마치 별처럼 보이지 않고 크기를 가진 행성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 고양이 눈 성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심에 백색 외성이 남아있고 바깥쪽으로 별의 껍질이 터져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백색 외성과 행성상성운의 이해입니다. 백색 외성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색 외성을 보면 지금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실제로 이 백색 외성의 내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색 외성은 크기가 지금 비교해 보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요 별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이제 백색 외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아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은 이제 진화 단계를 보면 주기혈성이던 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서 중심에게 수소를 다 고갈된 중심에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가 다 고갈되면 헬륨 핵이 중력 수축돼 가지고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방출하는 바람에 결국은 별이 팽창해서 적색 거성이 되고 이 적색 거성도 역시 또 진화해서 행성상성원으로 껍질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껍질마저 행성상성원을 이루고 있는 이 뿌연 성운이 공간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중심에 남은 것은 아주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만 남게 된다. 이것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운명입니다.